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기초연금이 끊긴 거죠. 다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상담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질문입니다. 낯선 불안함, 억울한 마음이 담긴 떨리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도 함께 마음이 아파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곁을 15년째 지켜온 복지상담사 윤숙경입니다. 오늘은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시던 분들도 갑자기 얘 안 나와요 하며 깜짝 놀라시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은 한 번 받으면 끝까지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에도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겪는 기초연금 중단 사례와 그 이유, 그리고 다시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기초연금이 끊겼어요. 사례 1. 자녀가 보내준 용돈이 재산으로 인정된 경우. 얼마 전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아무 변화도 없는데 왜 연금이 끊긴 거요? 하고 억울해하셨어요. 자세히 확인해보니 자녀가 한꺼번에 용돈을 큰 금액으로 통장에 입금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 돈이 재산으로 인정되면서 소득 인정액 기준을 넘겨버린 것이죠. 그 용돈은 어르신이 쓰지도 않고 고이 모셔뒀던 돈인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자녀가 들인 돈, 갑작스럽게 들어온 금융거래 하나에도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자녀가 큰 금액을 보낸 적은 없는지, 본인 명의로 된 예금이나 재산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 금액이 입금된 적은 없는지, 조금만 미리 확인하셔도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중단의 첫 번째 이유.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친할아버지는 은행 직원의 권유로 예금을 다시 예치하면서 월 이자가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단 3만 원 증가한 건데 그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넘게 되었고 기초연금이 중단된 것입니다.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기준, 월 202만 원 이하, 최할아버지 경우, 월 이자 16만 원 플러스 재산 환산분, 기준 초과. 결과적으로 단 4만 원 이자 때문에 매달 32만 원 받던 기초연금이 0원이 된 겁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금융상품 가입 전 반드시 사전 시뮬레이션,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자 몇만 원의 이득이 수십만 원의 손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금 재산 상황 점검. 한 번이라도 큰 금액 입금되면 해당 월에 바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복지상담센터나 주민센터에 상담 요청.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사례 2.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로 인한 기초연금 감액. 김 할아버지는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65세가 아닌 71세에 연금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월 80만 원, 115만 원으로 35만 원이나 증가했지요. 그런데 기초연금이 월 32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30만 원이 감액된 셈이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6년을 기다렸고 생활이 힘들어도 참았는데 겨우 5만 원 차이라니.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내용을 하나의 문단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감액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48만 4천 원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부터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되며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은 약 32만 원 정도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월 115만 원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약 2만 원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지연 수령 시 유의할 점. 전체 연금 수령액을 시뮬레이션해야 함. 단지 국민연금이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선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예상 연금액 확인 가능. 지연 수급 전 전문가와 상담 필수. 현재 경제사정, 가족 구성, 재산 상태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다릅니다. 김 할아버지 사례처럼 6년을 기다렸는데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전체 그림을 보고 결정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부부가 함께 살면 연금이 줄어든다고, 재혼하거나 동거만 해도 기초연금이 삭감된다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기초연금 중단 사례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 3가지 사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부부 감액, 사실혼 판정, 분할연금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는 정말 억울하고 황당한 일처럼 들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연금이 갑자기 줄어들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기초연금 받는 부모님이나 친척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래의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부부 감액의 덫. 기초연금은 혼자 받을 때와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기준이 다릅니다. 혼자 살 때는 단독가구로 계산되고 부부가 함께 살면 부부가구로 계산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부가 함께 받게 되면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씩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 때는 1인당 월 32만 원을 받았던 어르신이 부부가 되면 각자 약 27만 원씩 받게 되는 것이죠. 합쳐봐야 54만 원 정도. 처음엔 둘이 합쳐서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줄어든 금액이 되죠. 이 제도가 왜 생겼을까요? 국가는 부부가 함께 살면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로 이 감액 제도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김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남편을 여인 후 혼자서 5년을 사시다가 77세의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 재혼하셨습니다. 늦게라도 좋은 인연 만나 행복합니다.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재산정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셨어요. 기존에 받던 월 3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무려 12만 원이나 줄어든 겁니다. 행복을 찾아간 것뿐인데 왜 벌을 주는 것 같죠? 할머니는 울먹이며 물으셨어요. 그럼 나는 다시 혼자 살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단독가구 기준선보다 부부가구 기준선이 높지만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감액되는 일이 생깁니다. 김 할머니는 혼자 살 때는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정도였는데 재혼 후에는 남편의 재산까지 합산되어 380만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부부가구 기준인 340만 8천 원을 초과하면서 연금이 삭감된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안내받으셨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주민센터에서도 구청에서도 아무런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재산정 통지서를 받고서야 뒤늦게 알게 되신 겁니다.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재혼 전 반드시 기초연금 변동을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복지센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 가능하십니다. 둘째, 재산을 합산하지 않는 방식도 고려해 보세요. 결혼은 하되 재산 관리는 철저히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서류상 따로 관리하면 소득 인정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혼인 신고 시점도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재산정 주기를 고려해 혼인 신고를 조율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재혼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할 뿐입니다. 두 번째, 사실혼 판정으로 인한 감액. 이번엔 박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할머니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3년 전부터 김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각자 자녀들이 있어 혼인신고는 생략하고 사실상 동거 형태로 지내고 계셨죠.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얼마 전 박 할머니는 기초연금 재산정 통지서를 받으셨고 월 3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혼 관계로 판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자체는 단순히 혼인신고 의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동통장, 공동명의, 같은 주소, 공동납부한 공과금, 이웃들의 진술 등 실제 생활 실태를 통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박 할머니는 생활비 관리를 위해 김 할아버지와 공동통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그냥 관리 편하라고 만든 건데. 억울해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동거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철저히 분리하세요. 공동통장, 공동명의, 공동요금 납부는 절대 금지입니다. 둘째, 주소도 가능하면 따로 두세요. 같은 집에 살아도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거 전 반드시 기초연금 상담을 받으세요. 공식적으로 사실혼 판정을 받게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박 할머니는 이후 공동통장을 해지하고 주소도 변경하고 공과금도 따로 분리해서 납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음 조사 때 단독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동거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는 아직 노인의 현실을 세심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미리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분할연금 수령으로 인한 감액. 이혼 후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분할받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계산 시에는 그 역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최할머니는 이혼 후 전 남편의 국민연금을 분할 수령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기초연금도 정상 수령하고 계셨죠. 그러다 최근 기초연금이 반토막 났습니다. 분할연금으로 월 35만 원을 받게 되면서 소득인정의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것이죠. 결국 월 32만 원이던 기초연금은 1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차라리 신청 안 할 걸 그랬어요. 그 말씀이 정말 뼈 아팠습니다.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신청한 건데 오히려 전체 수령액이 줄어든 경우였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첫째, 분할연금 신청 전 기초연금과의 연계 감액 여부 반드시 확인하세요. 두 제도는 연동되어 있습니다. 둘째, 수령액 전체를 시뮬레이션에서 계산해 보세요. 국민연금이 늘어났지만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라면 전체 손익이 얼마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셋째, 상담은 필수입니다. 단순히 더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듣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각 제도의 연계성까지 이해하고 결정하셔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살게 되거나 분할연금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 그림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실질적인 회복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중단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기초연금이 끊기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통지서 받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끝인가 보다. 포기해야지. 하지만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중단되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실질적인 회복 절차, 그리고 신청 방법, 실제 성공 사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이미 연금이 끊겨버렸는데 라고 낙담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을 하나씩 따라만 하셔도 다시 받을 수 있는 희망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78세 정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정 할머니는 3개월 전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기셨습니다.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져서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살펴보니 아드님이 한 달에 30만 원씩 생활비를 도와드린 게 문제였습니다. 그게 정기적인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기초연금이 중단된 거였죠. 아들이 도와주는 것도 죄인가요? 그럼 굶어 죽으라는 말인가요? 너무도 억울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정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해 신청제도 활용하기. 기초연금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끝이 아닙니다. 중단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이의 신청을 통해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정 할머니의 경우 아들의 지원이 비정기적인 일시적 지원임을 강조해 이의 신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기초연금이 재개되었습니다. 이 신청을 하실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지원이 정기적인 급여 형태가 아닌 일시적 생계보조이다. 해당 월만 이의적인 거래였다. 이런 내용을 문서로 남겨서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재신청하기. 이의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지원이 줄어들었거나 부동산 재산에 변화가 생겼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 할머니처럼 자녀가 한시적으로 도와줬다가 다시 지원을 끄는 경우 바뀐 재정 상황을 바탕으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셋째, 소득 구조를 조정하기. 지원은 받되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현금으로 직접 송금받으면 소득으로 잡히지만 생활비 대신 쌀이나 반찬, 생필품 같은 현물로 받으면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한 송금을 하더라도 정기성이 없는 비정기 송금이라면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자녀분과 상의해서 송금 방법이나 주기를 조절해 보세요. 현금 송금보다는 물품 지원, 한 번에 큰 금액보다 나눠서 지원하는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슨 행정 절차를 알아요. 너무 어려워. 맞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팀, 국민연금공단, 노인복지관 상담실에 가보세요. 직접 도와드리고 서류도 같이 정리해줍니다. 혼자 하시지 마세요. 정 할머니는 이에 신청을 할 때 복지관 상담사와 함께 신청서 작성, 소명자료 준비, 상담 내용 기록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기초연금 재수급이 정확히 45일 만에 승인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한번 끊겼다고 해서 영영 못 받는 게 아닙니다. 90일 내 이해 신청. 상황 바뀌면 언제든지 재신청. 전문가와 함께 문제 해결. 소득 구조 조정까지.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냥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 정리. 기초연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만 바뀌어도 중단될 수 있다. 중단되었을 땐 이의 신청, 재신청, 소득 조정, 전문가 상담 4단계로 대응 가능. 자녀의 생활비 송금, 분할연금, 재혼, 동거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감액되기도 한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다시 바를 수 있는 희망은 분명히 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권리는 가만히 있다고 지켜지지 않는다. 별표는 사실입니다.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변화가 생길 때마다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사, 상담사, 공단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꼭 물어보세요. 기초연금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류와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언제 통지서를 받았는지, 어떤 사유였는지, 어떤 상담을 받았고, 어떤 자료를 냈는지. 이런 기록들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말. 기초연금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을 뿐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정보 하나로도 누군가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안과 대응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는 기초연금 제도 자체의 변화, 즉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기초연금 내년부터 달라진다던데 나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도는 매년 바뀝니다. 물가도 오르고 기준도 바뀌고 복지정책도 수정됩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합니다. 올해는 괜찮았던 것이 내년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기초연금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우선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다음 세 가지가 가장 크게 달라집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상향, 지급액 조정,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정기 재심사 강화. 첫째, 소득 인정액 기준이 오릅니다. 2024년까지 단독 가구 기준은 올 213만 원, 부부 가구는 올 340만 8천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이 기준이 물가 반영률에 따라 약 3.5% 인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단독 가구는 약 220만 원, 부부 가구는 약 352만 원으로 기준이 올라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탈락했던 분들도 내년에는 다시 바를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월 소득이 215만 원이라 아깝게 탈락한 분이라면 2025년엔 기준이 220만 원으로 오르면서 자동으로 다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니까 매년 초에 꼭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은 32만 원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최대 32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단독가구의 기준 지급액이 최대 34만 원, 부부 합산은 54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예산안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받는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고 자칫하면 몇만 원 차이로 수십만 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내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치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 절차는 간소화되지만 정기 재심사는 강화됩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 신청하면 평생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2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2025년부터는 정부가 보류한 정보와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정기적인 가구 재산 변동, 금융거래 기록, 보험 가입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했을 때 자동으로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증가. 단점, 자녀가 보내준 돈, 부동산 일시적 소득, 재산 분할 시 착오 등으로 인해 자동 중단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 즉, 감시도, 보호도 동시에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이럴수록 중요한 건 뭘까요?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고,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기초연금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5가지 방법. 앞에서 제도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매년 1월 기초연금 기준 확인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주민센터 공고문, 혹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소득 인정의 기준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2. 내 소득과 재산을 정리하기. 소득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 예금, 적금, 이자 등, 부동산, 집, 토지, 상가 등 실소유 기준, 정기적인 자녀 지원금, 임대료 수입 등. 이 중 하나라도 기준선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미리 소득 추정 계산기를 활용해 확인하세요. 3. 이상 징후 감지 시 바로 주민센터 상담. 갑자기 연금이 줄어들거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변화가 감지됐다면 바로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받으세요. 기초연금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서야 합니다. 4. 동거, 재혼, 자녀 송금 등 가족 사정 변화 시 점검 필수. 재혼, 사실혼, 자녀 용돈, 분할연금 등은 모두 연금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변화가 생기면 즉시 국민연금공단의 소득 영향 여부를 문의하세요. 5. 상담 기록, 서류, 통지서 파일로 꼭 보관하기. 혹시 이해 신청을 하거나 부당하게 감액된 경우 기록이 있어야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원본 상담 내용, 요약, 상담사 이름 및 연락처 제출한 서류 목록 모두 정리해 두세요.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노후 생존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내년에 바뀔 기준 하나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사실. 즉, 내가 몰랐던 자격이 새로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런 제도 변화에 대해 잘 모르는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정보 하나로 삶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앞서 우리는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기는 여러 이유들과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억울하게 기초연금이 끊겼을 때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권리를 되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장에서 실제로 어르신들과 함께 대응해온 방법을 기반으로 단계별로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는 정말 크고도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1단계, 중단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의 신청부터 시작하세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끊기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의 신청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통지서 받고 너무 놀라서 그냥 포기했어요. 나는 몰라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끊겼다니까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여러분, 기초연금은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된다고 해서 다시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의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 기간, 중단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출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가 또는 국민연금공단, 준비 서류, 중단 통지서 원본 최근 통장 내역, 자녀지원금 증빙자료, 일시적, 비정기적이라는 내용 포함, 기타 소득이나 재산 감소 증명자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왜 기초연금이 끊겼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도와준 생활비가 일시적인 거라면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회성 지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팔았다가 일시적으로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온 경우 그 금액이 거주용 주택을 사기 위한 일시 자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료와 증빙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2단계,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유의 신청과 달리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기준 이하가 되면 다시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아들의 지원이 줄어들었다면, 예금액이 줄어들었다면, 부동산을 처분하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이럴 때는 즉시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신청 시점을 놓치지 말 것. 재산이나 소득이 줄어든 시점을 기준으로 재신청을 하면 그 달부터 다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황 변화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정리할 것. 재산 변동, 자녀 지원 중단, 의료비 증가 등 내 소득 인정액을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세요. 3단계, 가족 간 지원 방식, 소득 구조 조정으로 바꿔보세요. 기초연금 산정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도와주지 말라는 걸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도움 주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일시, 헌금, 허물로 전환. 매달 30만 원을 드리던 아들 식재료나 앞값을 대신 구매해서 드림.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구조로 변경. 현금을 직접 송금하지 않고 직접 지불 처리. 이렇게 하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일시적 현물 지원으로 간주되어 연금 유지에 유리해집니다. 주의할 점,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면 정기 지원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히 간헐적으로 기록 없이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4단계, 공동명의,
공동통장 등은 피해주세요. 앞서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이나 재산은 두 사람 모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자녀와 함께 쓰는 통장, 부부 공동 명의의 부동산, 형제와 함께 된 계좌 등 이런 경우엔 내 몫이 아닌데도 내 재산처럼 잡히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개인 단위 소득 재산 기준이 핵심입니다. 되도록이면 모든 명의를 분리하고 자녀나 타인과의 금융 공동체 구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전문가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정말 복잡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끊기기도 하고 도와주려던 자녀 덕에 감액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민센터, 복지관, 국민연금공단 상담실로 가세요. 이들은 수백 건, 수천 건의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수많은 어르신들의 문제를 전화 한 통, 상담 한 번으로 해결한 경험이 많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문제도 전문가의 손을 거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래의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정리하며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기초연금은 알아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나오는 돈도 아닙니다. 제도를 이해하고 내 상황을 점검하고 변화를 감지하며 미리 대응하는 것. 이게 바로 기초연금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중단 통지서를 받았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이의 신청도 있고 재신청도 있고 구조 조정도 있습니다. 방법은 언제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꼭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정보 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나도 받을 수 있었던 기초연금을 몰라서 준비 안 해서 놓쳤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쭉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를 들여다보면 정말 사소한 변화 하나로도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어떤 변화들이 기초연금 수급 중단으로 이어지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래의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사례 1. 자녀가 보내준 돈 때문에 끊긴 연금. 78세 이 할머니는 수십 년간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받으며 검소하게 생활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기초연금 중단 통지서를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통장에 큰 금액이 입금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준 용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이제 나도 자리 잡았으니 엄마 명의로 1,000만 원 보냈어요. 필요한데 쓰세요 하고 보냈다고요. 그런데 이 돈이 재산으로 인정되면서 할머니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을 초과하게 되었고 결국 기초연금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돈이 실제로 생활비로 쓰였는지가 아니라 통장에 찍힌 순간부터 내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사실 별표입니다. 대처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이 자녀의 일시적 지원임을 증명하면 비정기적, 일회성 지원으로 간주되어 소득 인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금 내역서와 문서, 메시지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더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고향 집을 팔았다가 연금이 중단된 경우 76세 정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비워둔 고향 집을 최근에 정리하셨습니다. 세금만 나가고 관리도 어려우니 이제 처분하자는 가족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집을 팔고 생긴 4천만 원이 한동안 통장에 머무른 바람에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된 것입니다. 정확히는 그 금액이 예금자산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것이었죠. 정 할아버지의 경우도 억울하셨습니다. 내가 이걸로 뭐 사치를 했나, 뭘 했나, 그냥 잠깐 들었다 나간 돈인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 재산 형성이 아니라 주거 이전 목적이라는 점을 증빙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 계약서 및 새로운 주택 관련 계약서, 자금 이동 내역서, 입출금 계좌 흐름 등을 함께 제출해서 단기 보류 자산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례 3. 자녀 명의의 자동차를 타다가 재산이 된 사례. 74세 박 할머니는 10년 넘게 병원 통원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자녀가 출퇴근하며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 위해 자기 명의로 된 중고차 한 대를 할머니 집에 두고 운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연금이 중단됐고 조사 결과 그 차량이 할머니의 사용 재산으로 등록되면서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복지당국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소유자와 무관하게 재산 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등록지, 보험 계약자, 주정차 정보 등을 바탕으로 사실상의 소유자로 판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 방법. 자동차 보험 계약서 명의가 자녀로 되어 있다는 점. 주정차 위치가 자녀의 주소지와 더 가깝다는 점. 차량 이용 패턴이 자녀 중심이라는 점 등을 입증해 본인 사용 목적 아님을 이의신청으로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4.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소득 기준 초과,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인상 때문에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기초연금 산정 시 건강보험료 환산소득 별표도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일시,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분, 자녀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상승, 이에 따라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함께 인상됨.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넘게 되어 연금이 중단.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대응 방법은 건강보험 자격 조정, 자녀가 부모님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부모님을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면 실제 보험료 부담은 늘어날 수 있으나 기초연금 수급에는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완화 제도 활용,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건보료 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복지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가 뭘 잘못한 게 없어도 제도상 문제는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건 그냥 운이 없었던 거지 하고 체념하시기보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대응하시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복지 상담사로서 수많은 사례를 접한 저로서는 기초연금을 포기하신 분들 중 대부분이 정보 부족과 대응 미흡으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였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연금 놓친 건 아닐까 의심되신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회차 예고.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가장 대표적인 3가지 착각. 그리고 그 착각들이 어떻게 노후의 안전망을 흔드는지 사례를 통해 분석해드립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작은 오해 하나로 이 소중한 권리를 잃고 계십니다.
오늘은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세 가지 착각을 중심으로 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나도 혹시 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착각 1. 나는 소득이 없으니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만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 플러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 별표로 평가합니다. 예시 박 할아버지는 직업도 없고 연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소득이 전혀 없으니까 기초연금은 당연히 나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오래전 물려받은 1억 원 상당의 토지를 그대로 보유 중이셨습니다. 결과는 소득이 없어도 재산 환산액이 기준선을 넘어서 연금 탈락. 왜 그럴까요? 복지제도는 별표 재산도 일정한 기준으로 소득처럼 계산 별표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즉, 나는 돈 안 벌어요. 안심 금지. 내가 가진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착각 2. 자식이 보내주는 돈은 가족 일이니까 괜찮아요. 아들, 딸이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 거, 우리 모두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에서는 자녀가 보내주는 돈도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일정한 주기로 고정 금액이 입금된다면 정기소득으로 간주, 소득인정액 상승, 연금 중단, 큰 금액이 한꺼번에 입금되어 통장에 오래 머무르면 재산 증가로 간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의 송금이 불가피하다면 정기적 지급보다는 필요시 일시적인 현물 지원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물건을 사들이거나 병원비를 대신 내는 방식. 만약 정기 지급이 필요하다면 그 목적과 상황을 사전에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착각 3. 나는 혼자 살아서 단독가구니까 불이익 없어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실제 생활은 혼자인 것처럼 보여도 행정상 판단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푸살이 75세 이 할머니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딸이 손주를 맡기며 잠시 함께 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구 유형이 단독 2인 가구로 바뀌었고 기초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 동거 중이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던 박 할아버지와 김 할머니. 우린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단독가구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국가는 사실은 관계로 보고 부부가구로 인정해 연금을 감액했습니다. 핵심은 실제 생활 형태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주민등록상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과금 납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이 모두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 기초연금은 조건이 있는 권리입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생활 환경이 바뀌면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생길 때마다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녀가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재산을 팔거나 새로 사게 되었을 때, 자녀가 큰 돈을 송금해 줄 때, 동거를 시작했거나 중단했을 때, 이런 모든 변화는 곧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정보 부족은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그런 건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말 안 해줬고, 은행에서도 설명 안 해줬고, 누구 하나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도 공부와 사전 상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혼자 계신 어르신, 기출연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생활 변화 체크리스트, 필수 확인사항. 최근 1년 내 자녀가 통장에 큰 금액을 입금한 적 있는가? 재산, 부동산, 예금 등의 변동이 있었는가? 동거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변동되었는가?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는가? 기초연금 중단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 신청하세요. 마무리하마. 여러분, 기초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제도에 대한 꾸준한 이해와 관심, 행동이 필요합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지금이라도 다시 받을 방법은 없을까? 그 작은 의심과 질문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황당함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왜 끊겼지? 이제는 다시는 못 받는 건가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단되었어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정확한 절차와 증빙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을 때 어떻게 이의 신청하고 재신청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쌓인 15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1. 기초연금이 끊겼다고.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 중단 통지서를 받았어요. 이제는 방법이 없죠.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별표 행정처분 별표이고 행정처분에는 항상 이의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이의 신청 90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중단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통지서를 받자마자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소득 산정이 잘못된 경우. 2. 자녀가 준 돈이 일시적인 것이었는데 정기소득으로 처리됨. 재산 평가 오류. 2.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 기준으로 잘못 계산됨. 가구 유형 판단 오류. 2. 사실혼으로 보지 말아야 할 상황을 사실혼으로 판단한 경우. 기초연금 기준 변경 반영 누락. 3. 이의 신청서 작성법.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료와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자녀의 지원이 일시적이었다면 자녀가 보내준 돈의 입금 내역, 입금 목적에 대한 자녀의 확인서, 평소 정기적 지원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 예시, 사실혼이 아니라는 주장, 각자 통장 사용 내역, 주소가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개별 납부 내역, 이의 신청서에 꼭 포함해야 할 내용, 중단 사유에 대한 반박 논리, 행정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설명, 증빙자료 목록, 연락처 및 본인 서명. 4.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과는 별개로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지원이 중단되었거나 보류한 예금이 줄어들었거나 함께 살던 가족이 따로 나가셨다면 그 즉시 다시 기초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신청에 필요한 서류,
소득 및 재산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 가시면 필요한 양식을 받아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5. 소득 구조 조정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민감한 요소는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 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득 구조 조정 사례, 자녀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 변경, 현금 대신 식료품이나 의료비로 현물 지원, 정기적인 입금을 비정기적인 지원으로 변경, 큰 금액을 한꺼번에 입금하지 않고 소액을 나눠서 비정기적 입금으로 분산, 통장 관리 방법을 바꾸기, 본인 명의 단독 계좌만 사용, 가족 통장은 해지, 재산 분리 관리, 동거인의 자산과 본인의 자산이 혼동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 6. 전문가 상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해도 되겠지 하고 계시다가 문제가 생긴 뒤에야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복잡하고 해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혼자서 판단하시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팀, 국민연금공단 상담창구, 노인복지관 내 복지상담실, 지역사회복지사와의 전화 상담. 상담 전에는 미리 자신의 상황을 간단하게 메모해 오시는 게 좋습니다. 7. 사례, 포기하지 않은 정 할머니 이야기. 78세 정 할머니는 아들이 3개월 동안 생활비를 도와주다가 기초연금이 끊겼습니다. 아들의 입금은 정기적인 지원이 아니었음에도 행정에서는 이를 소득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 할머니는 이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아들이 작성한 입금 목적 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기초연금이 3개월 만에 다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정 할머니의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아들이 고마워서 돈을 줬을 뿐인데 그걸 소득으로 보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8. 이의 신청 시 꼭 지켜야 할 팁 5가지. 신청 기한 엄수 90일. 기간 넘기면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거자료 확보 입금 내역, 생활비 명세, 통장 거래 내역 등 정확한 사료 기재 추상적 표현 대신 구체적인 상황 설명, 상담 기록도 보관 구청이나 공단과 나눈 대화도 메모해 두세요. 모든 서류는 복사해서 따로 보관, 추후 필요시 입증자료로 활용. 여러분, 아래의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 안내. 기초연금이 중단된 이유. 대응하는 방법은 단순히 서류만 잘 쓰는 게 아닙니다. 연금 제도의 흐름, 정보의 변화되는 기준, 어떻게 하면 다음 제조사에서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을 꾸준히 받고 계시더라도 갑작스러운 제조사로 인해 지급액이 줄거나 심지어 중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또 조사한다고 하지? 지난번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이번엔 줄어요? 이런 불안과 혼란은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제조사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의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1. 기초연금 제조사는 왜 이루어지나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선별적 복지제도입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 또는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자동으로 자격 재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제조사 주류 시점. 매년 정기조사, 보통 상반기, 하반기 이외. 소득, 재산 변동 신고 후, 가구 유형 변경 시, 국민연금 수령액 변화 시, 은행 계좌 등 금융정보 일제 정리 시. 이러한 조사는 어르신들의 신뢰성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 제조사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항목. 1. 금융자산 확인. 적금, 청약, 보험, CB 등 모든 계좌, 통장 잔액은 물론 최근 입출금 내역까지 타인 명의로 된 자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자녀가 부모 이름으로 만든 적금도 포함됩니다. 2. 부동산 현황 점검. 실거주지 외에 소유 중인 토지, 건물, 최근 증여나 상속 받은 부동산, 등기 이전 여부, 공시지가 상승만으로도 재산 가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보유 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차량, 경차든 승용차든 무조건 신고 대상. 10년 이상 된 차량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차량의 가액이 재산 합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제조사 전에 꼭 실천해야 할 5가지 점검. 통장 정리하기. 불필요한 계좌 해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입금 내역 정리. 큰 금액 입금 시에는 출처를 메모. 2. 자녀가 병원비 지원차 송금이라고 메모 남기기. 재산 명세 확인. 등기부등본 발급해 현재 부동산 상태 파악. 과거 명의 이전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차량 소유 여부 점검. 명의는 본인이 아닌데 보험료나 세금은 본인이 내고 있다면 주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리 필요. 가족의 경제 활동 정리. 동거 자녀가 있다면 소득 유재산 함께 계산. 자녀가 군대 간 경우도 가구 구성에 영향을 미침. 기초연금 관련 상담받기.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 변동 가능성에 대해 미리 진단받기. 아래의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4. 제조사 후 지급이 줄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초연금 제조사 이후 기존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소명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해야 할 것. 변경 사유 안내문 꼼꼼히 읽기. 지급액 변동 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2. 소득 인정액 증가, 부부 가구 전환 등. 소득 또는 재산 평가 오류 확인. 조사가 잘못된 경우 바로 이의 신청 가능. 부당한 감액일 경우 증빙자료 제출. 2. 일시적인 입금이 정기소득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자녀의 확인서, 사용 내역 등 제출. 5. 정기 제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보통 기초연금 수급 자격 제조사 안내라는 공문이나 우편을 받게 됩니다. 이 문서를 받으시면 아래의 순서로 행동하세요. STP1 변동 내역 점검. 재산의 변화가 있었는가? 주소, 가구 구성원 변동이 있었는가? STP2 재산 소득 자료 수집. 최근 6개월 통장 내역.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가족 관계증명서. STP3 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변동 내역을 먼저 설명. 감액 가능성을 물어보기. 유의 신청 사전 안내 받기. 6. 기초연금 유지 꿀팁. 변동 관리 달력. 매년 반복되는 제조사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변동 관리 달력을 활용해 보세요.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중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1월에는 연초 금융자산을 확인하고 3월에는 재산 등기 변경 여부를 점검합니다. 6월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8월에는 자녀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10월에는 주민센터 상담을 예약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고 12월에는 전체 내역을 정리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러 다음 해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월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만 하셔도 대부분의 중단 문제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사례로 보는 제조사 함정. 사례 1. 아들이 잠깐 보내준 돈인데요. 박 할머니는 자녀가 병원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해준 이후 기초연금이 월 1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돈은 한 번뿐이었는데 매달 받는 걸로 봤대요. 입금 내역만 보고 정기소득으로 판단한 것. 소명자료 제출 후 다시 원상복구. 사례 2. 전기요금 같이 내다가 사실혼으로 됐어요. 동거 중인 80대 노본이 공과금 명의를 한쪽으로 몰아냈다는 이유로 사실혼 판단을 받아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변경되었고 기초연금이 간토막, 경제적 독립성 입증 실패, 각자 통장 공과금으로 분리 후 재조사 요청. 다음 영상 예고. 기초연금이 단절되는 이유와 대처법에 대해 여기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9편의 영상에서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여러 이유와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법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마지막 편에서는 2025년 이후 바뀌는 기초연금 정책 변화 방향과 어르신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미래 대응 전략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꼭 다시 한번 이전 편들을 돌려보시며 여러분의 상황과 맞춰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의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기초연금 제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편복지 vs 선별복지. 그동안 기초연금은 선별적 지급제도였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만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보편복지에 가까운 구조로 바뀌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정보 계획안 요약. 2026년까지 국민보편소득 시범사업 확대. 기초연금도 포인트 방식 전환 시범 운영. 2030년 목표. 기초연금 전면 보편화 여부 검토. 의미하는 바, 앞으로는 소득과 재산 조사 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체계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혼합제도가 한동안 유지될 예정입니다. 즉, 일부는 선별적 지급, 일부는 보편적 지급. 그래서 지금부터 더 정확한 제도 이해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2025에서 2026년 제도 개편 핵심 포인트. 포인트 지급 방식 전환. 기존 매월 현금으로 30만 원 지급. 변화. 연금 포인트 적립 지정 사용처에서 사용.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예. 복지 포인트 30만 점 병원비, 약값, 교통비 등에서 자동 차감. 현금처럼 자유롭게 쓰기 어려워질 수 있음. 원계 시스템 강화, 국민연금, 유료급여, 장기요양 등과 자동 연계,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타복지 혜택이 자동 조정됨. 2. 기초연금 수급자 건강보험료 경감 자동 적용. 원금 중단 시 관련 혜택도 함께 중단 가능. 온라인 통합 심사 시스템. 서류 제출 대신 온라인 소득윤재산 확인 시스템 강화. 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정보 실시간 조회. 수급자 본인 모르게도 조사 수 중단 가능해짐. 아래의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3. 향후 연금 수급자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 변화하는 제도 속에서 어르신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연금 포인트 제도 미리 익히기, 포인트 사용처,
적립 방식, 2월 여부 등을 미리 확인. 고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교육 활용. 재산분할 관리 철저히 하기. 증여, 상속, 부동산 매입은 수급 중단 리스크 발생. 사전 상담 필수, 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모든 기록 반드시 보관하기. 원금 관련 통지서, 상담 기록, 제출 서류, 이의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제도 변경 소식 꾸준히 확인하기. 주민센터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뉴스레터.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영상으로도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베스트 5. Q1. 원금 포인트는 현금화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현금으로 출금은 불가능하지만 일부 항목에 한해 자동 차감 형태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에 약국에서 5,000원 결제 포인트 자동 차감. Q2. 배우자가 연금 수급 중일 경우 나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감액 기준이 적용되어 각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씩 감액됩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단독 수급자 월 32만 원.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부부 수급자 각자 약 25만 6천 원. Q3. 국민연금 수령 중이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이 연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연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만 4천 원 초과 시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감액 방식 초과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100% 삭감 가능. Q4. 이혼 후 고날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영향 있나요? A. 있습니다. 고날연금도 국민연금 수급으로 간주되므로 기초연금 감액 기준에 포함됩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고날연금 수령액까지 합산해 계산됨. Q5. 기초연금 중단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황하지 마세요. 9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소득 구조, 통장 내역, 자녀 지원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하면 수급 복원 가능합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사례. 자녀가 일일병원비 보조한 것이 정기소득으로 잘못 판단된 경우 소명자료 제출 후 원상복구 성공. 아래의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5. 진짜 중요한 메시지,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혜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누구에게도 죄송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목, 정당하게 확인하고 정당하게 챙기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연금이 끊기셨더라도 이의 신청, 재신청, 소명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어려울 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민센터, 복지관, 연금공단 상담 창구를 찾아주세요. 도움받으시면 훨씬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6. 함께 만드는 따뜻한 정보 공동체. 기초연금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 이웃, 친척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정보 하나로 어르신 한 분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